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전남 동부 지역의 민주당 경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과 여수, 갑을 등 3개 지역구에서는 2인 경선이 치러지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은 전략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대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손은모, 김문수 후보를 대상으로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경선은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여수 갑 지역구에서는 주철현, 이용주 후보가, 여수 을에서는 김회재, 조계원 후보가 공천권을 두고 각각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 유력 주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신성식 후보는 특정 정치 세력의 농간이라고 비판했고, 서가번 후보도 이번 결정은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본이라며 재심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수 을 지역구 권오봉 후보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이 여성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전략공관위원장님이 어떻게 결심하실지는 좀 잘 모르지만 아마 여성특구 지정 하지 않을까 하는, 이거는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예비후보 4명 가운데 여성은 권향엽 정책위 부의장이 유일한 상황에서 전략공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여수시 갑을 선거구의 일부 경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은 분구나 통폐합 없이 10개 선거구가 유지됐고, 기준 인구를 채우지 못해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여수시 갑으로 여수시 을의 둔덕동과 화정면을 옮기는 일부 경계 조정만 이뤄졌습니다. 한편 분구가 무산된 순천에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유지된 데 대한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05주년 3.1절을 맞아 여수 출신 윤형숙 열사를 추모하는 첫 문화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여수에서는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를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83명의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3.1절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5주년 3.1절인 오늘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수 출신으로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 광주에서 일제에 항거했던 윤형숙 열사, 남도의 유관순으로 더 유명합니다. 지난 2004년 지역 독립유공자로 발굴돼 추모제와 학술대회가 있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추모문화예술제로 행사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연극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고, 여수만 아닌, 예를 들어서 남도의 여수가 아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여수에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14년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가 설립됐고,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지역 차원의 독립유공자 발굴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윤형숙 열사를 포함해 83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모두 정리해서 제프로그에다가 올려놓고 이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는 이 같은 지역의 독립유공자 발굴과 선양, 자료실 운영 등의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유족회는 앞으로 소속 회원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 같은 생활 지원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독립의 꿈, 희망의 봄을 주제로 오늘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애국지사, 유족, 광복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독립선언서 낭독과 유공자 표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운동가 윤한휘 선생의 후손이 암송해 눈길을 끌었고 박광섭, 최재신, 표명식 광보회원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광주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재정 지원 문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다행히 광주시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을 담은 조례 개정에 최종 합의하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방학에도 가방을 메고 수업을 들으러 오는 아이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자율교육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교사는 급식 대신 점심밥을 손수 짓고 아이들은 미술, 과학, 국어 등 주요 과목 수업을 꼼꼼히 듣습니다.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죠. 대안교육기관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광주시와 교육청은 누가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긴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애꿎은 대안교육기관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협의 끝에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강사료와 급식비를 포함한 예산 15억여 원을 교육청이 65%, 시가 35%로 분담한 뒤 최종 책임은 교육청이 맡기로 합의한 겁니다. 보호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5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합의한 내용이고요. 시청은 5억 4,800만 원 정도, 교육청은 10억 9,900만 원 정도. 대안교육기관은 지원 공백 없이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들의 지위 문제입니다. 보조금 성격상 교육청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교사들은 단순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대신 개인 사업자로 여겨져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이겠죠. 상근 직원들인데 강사비로 준다는 거는 현재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위탁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지급을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 좀 조율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청은 교사들이 4대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민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민간 위탁 동의 절차 과정이 본 예산 수립 시기와 맞물려 촉박했다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인건비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17년 만에 목포 남항 철새도래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항 철새도래지는 도심 근처에 있는데도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발견될 만큼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최근 인근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려가 큽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물살을 가르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목포 남항의 갯벌. 해마다 많은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며 뛰어난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지만 수달이 포착된 건 17년 만입니다. 도심에서 발견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생태적으로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만큼 먹을 게 많고 겨울철 이곳 남항 철새 탐조대에서는 최대 2천여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멸종위기 1급인 황새부터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 물대새와 노랑부리 저어새까지 수달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도 20종이 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인근의 빗물 펌프장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에 포함된 유기물이 갯벌 생물들의 풍부한 먹이가 되면서 우수한 서식 환경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인근 공사로 이 같은 환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인근 3만 2천 제곱미터 대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각종 중장비는 물론 높은 전봇대들까지 철새도래지 주위를 둘러싸면서 이곳의 높은 생태학적 가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태적인 공원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살리는 방안으로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반가운 수달까지 찾을 만큼 다양한 생명의 보금자리인 남항철새 도래지. 도심 속 희귀한 안식처를 찾아온 생명들이 쉴 공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서 전라남도가 드론 레이싱 국제경기 개최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국비 12억 원과 지방비 등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 레이싱과 축구 등 드론 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0월 전남 GT와 연계해 세계적인 규모의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특히 자동차 경주와 드론 레이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레저 문화와 레저 산업의 선도 지역이 되겠다며 이미 구축된 드론 기반 시설을 토대로 차세대 드론 산업의 전진 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설비 제어 장치의 핵심인 개전기의 교체 주기를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설비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개전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교체 주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함으로써 용융 아연 도금 강판 공장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과 품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소 측은 직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제 설비와 동일한 교육 실습장 구축과 맞춤형 안전교육 훈련센터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